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회피를 했는데요. 회피하기 전에 윤 총장 측이 요청했던 기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다 결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서 또 증인으로 나온다. 1인 몇 억입니까? 그럼. 자, 심재철 징계위 자진회피 꼼수. 어제 윤 총장 측 기피 신청 의결 위한 최소 정족수가 3명이었는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관련돼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정족수 3명이니까. 그리고 나서 스스로 나는 징계위원으로 역할을 맡지 않겠다라고 회피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징계위원으로 회피할 거였으면 애초에 회피를 했다라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은 결과적으로 기각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윤 총장 측의 항의가 있는 거고요. 투표 전 회피 신청에 쓰인 정족수가 미달됩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 절차를 농단했다라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에 따르면 대법의 판례마저 무시한 거다. 2013년 9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 처분 관련 대법원 판결 내용이 기피 대상 위원은 기피 결정 못한다. 이를 위반한 징계 처분 그 자체로 무효하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잠시 후 김광삼 변호사님에게 여쭤보겠고 일단은 야당에서 이 문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이 아니라 사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리고 윤 총장 측에서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결국은 답정너라고 얘기하듯이 윤 총장 찍어내기 다 결론 정해놓고 그 절차적 과정들을 밟고 있는 수순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중징계에 대한 해임이든 6개월 정직이든 처분을 내리게 되면 그와 관련된 법적 소송 분쟁 등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때 필요한 절차적 문제가 있는 점들을 찝게 되겠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회피해야 될 당사자라면 진즉에 회피해서 나는 징계의 대상 징계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거기 나와 있는 위원들 중에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충분하게 이거 문제 없다고 기각 결정 다 내려놓고 나서 자 그럼 다 끝났으니까 저는 나갈게요라고 나가는 것이 이건 동네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이거 학생들의 학급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아마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앞서 1인 몇 억입니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안 걸려있는 내용들이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에 관련돼 있는 그 재판부 분석 문건 관련된 절차상 입수 경위 등에 대한 문제도 그렇지만 이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에 나가게 되는데 압수수색에 나가 있는 검사가 법무부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문제 때문에 이건 앞으로 수사의 대상으로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당사자가 징계위원으로 일단은 참석해서 기피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로 더 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말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박수현 대변인님께서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국민을 향한 불신들 충분하게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검찰개혁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굉장히 필수적이고 검찰이 안 좋았던 부분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나가는 내 편을 지키고 남의 편을 찍어낸다라고 하는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작금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했던 인사들마저도 등을 돌리면서 야 차마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되는 많은 여론들이 형성되는 게 검찰청법에 따라서 임기가 보장된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로 향하는 과정이거든요. 여기에 관한 절차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끝끝내 막다른 길에 가게 된다면 그동안 집권 내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해왔던 검찰개혁의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을 자아낼 수 있는 악수를 계속해서 두고 있다는 생각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 결과적으로만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징계위원이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는 징계위원으로서 회피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는 건데 그런데 잠깐만요. 윤 총장 측이 저거 기피 신청한 거 기각만 해놓고 빠질게요. 라고 한 사람이 됐어요. 어제 하이라이트는요. 심재철 검찰국장이에요. 이겁니까? 거기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징계위원이 원래는 7명이어야 돼요. 5명 구성됐잖아요. 근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데 7명도 못 채웠을까라는 제가 의아심이 좀 들어요. 일단은. 그래서 결국 이제 5명 했단 말이에요. 5명 중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 공정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적어도 중립적 인사가 한두 명 들어가야 하는데 전면의 면면을 보면 다 친정부 성향의
인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왜 법무부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7명 일단 채우기 힘들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중립적 인사가 한두 명으로 들어가면 저도 이제 징계위원이랄지 아니면 정부위원회도 들어갑니다만은 그중에 한 명이 목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그러면 절차가 계속 늘어집니다. 왜냐면 아니 윤석열 총장 측에 이런 부분인데 이거 우리가 들어보고 가야지 않느냐. 계속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으면 이건 뭐 하세요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법무부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좀 맞는 사람을 추리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검사 2명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심재철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면 기피 신청하겠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정적순을 채웠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법무부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제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전제로 아까부터 개인적 견해였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심재철 검찰국장에 들어가면 징계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건 법적으로 제가 볼 때는 법무부에서 승소할 수 없어요. 그래요? 특히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고 신고자가 징계위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치명적으로 법무부의 징계 결정에 아주 하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검사장급 이상, 검찰총장에 대한 그 비위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검사장급 이상을 징계위원회에 넣어야 하는데 늘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4명만 가지고는 사실은 또 윤석열 총장에서 기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심재철 검찰국장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일단 정적수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나 일반적 위원회에서 회피는요. 징계위원회 결정이 딱 되면 그 전에 징계위원회 회의 전에 내가 회피를 하든지 출석하기 전에. 그러면 출석해서 회피를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기피 신청 자체도 사실은 절차적인 문제랄지 심리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각 결정까지 다 해놓고 회피하는 사례는 드물다. 그렇죠. 거의 없죠.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회피를 해버리면 기피 의결 정적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피까지는 들어가고 기피가 끝난 다음에 회피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그러면 심재철 검찰국장은 회피가 아예 해버렸으면 징계위원회 자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증인 나오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기피 신청에는 관여했잖아요. 예. 이미 징계위원이었어요. 그러네요. 근데 어떻게 징계위원이 증인으로 나옵니까? 이게 굉장히 앞으로에서 굉장히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어제 이제 그 시간대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을 딱 하고 있는데 속보로 뜨는 거예요. 심재철 검찰국장 회피 딱 나와서 절차적 공정성을 위해서 했구나.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정말 안 된다. 그래서 방송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위해서 회피를 본인이 한 모양이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칭찬을 많이 했어요. 철회합니까 그거는? 근데 방송 끝나고 과정을 쭉 보니까 이건 그런 의도였나?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회의가 들었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다시 한번 길게 드리고요. 말씀하셔서 짧게 한마디만 붙일게요. 예. 김광삼 변호사님 저는 평소에 제 편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중립적이시군요. 아니, 그런데 예. 기왕에 이제 이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저도 하나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제가 이제 공무원 징계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 위원회 명단을 사전 사후에 다 공개할 수 없게 이양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는 아닙니다. 아닌데 뭐 언론이 이 심사 징계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바로 받아서 특종처럼 공개를 했어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적어도 법무부 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밖으로 특정 언론에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뭐 어떤 언론사가 그걸 받았고 안 받아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이 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이런 어떤 편향성 논란, 시비 이런 걸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윤석열 총장 변호인 측의 이 절차적 문제는 왜 안 따지는가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